첫 번째 괴담, 사라진 사람들. 이 이야기는 내가 20대 중반에 겪은 일이야.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에 그냥 세상을 좀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전국 알바를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였거든. 그때 여름 시즌에 친구 추천으로 전라남도 해안가 쪽 마을에 내려가게 됐어. 거긴 아직도 마을이 남아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위치는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진짜 바닷가랑 산 사이에 낀 지금도 GPS에 안 잡히는 그런 시골이야. 내가 간 곳은 농장 도우미 알바였고 숙소는 마을 이장님 댁 앞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 그 원룸촌이란 것도 사실 농기구 창고를 개조한 방들이었고 골목 안에 10집도 안 되는 소박한 동네였지. 근데 거기 딱 하나, 딴 세상처럼 보이는 집이 있었어. 2층짜리 양옥집인데 다른 집들은 다 슬레이트 지붕과 벽돌 담장인 반면에 거긴 혼자 하얀 벽에 철제 대문 그리고 유리창들이 다 깨져 있더라고. 마치 누가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라도 했던 것처럼 부서진 유리랑 자전거 그리고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였고 잔디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다녀간 흔적은 계속 있더라고. 그 집 앞에 자전거 2대가 늘 세워져 있었는데 내가 첫날 봤을 땐 대문 옆에 세워져 있었거든? 근데 다음 날은 담벼락 옆으로 옮겨져 있고 또 다음 날은 대문 앞을 막고 서 있는 거야. 누가 만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집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는 사람 기척도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처음엔 그냥 아이들 장난인가 싶었지. 근데 그 골목엔 애가 없어. 노인들밖에 안 살아. 며칠 지나서 동네 이장님이랑 친해졌을 무렵에 내가 무심코 그 집 얘기를 꺼내봤지. 이장님, 저기 저 집은 폐가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장님이 술잔을 들다가 딱 멈추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 거기는 그냥 보지 마. 괜히 쳐다보지도 말고 밤에는 더더욱 그 앞을 안 지나가는 게 좋아. 이러시길래 나도 분위기상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장님이 잠깐 말씀 없이 있다가 조용히 얘기해 주셨어. 그 집은 10년 전 서울에서 이사 온 가족이 들어온 곳이래. 아빠랑 엄마 그리고 고등학생 딸이 살았는데 셋 다 조용하고 인상도 좋았었대. 근데 문제는 이사 오고 셋째 날에 일이 벌어진 거야. 그날 아침에 그 집 2층 창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대. 뭐 경찰도 오고 소방관이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지. 시신도 없고 싸운 흔적도 없었던 거야. 근데 피는 분명히 사람 피였대.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야. 가족 3명 모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행방이 안 잡힌 거지. 출국 기록, 통화 기록도 없고 계좌 기록도 없이 진짜 그냥 그 집 안에서 사라진 거야. 심지어 그날 거실 바닥에 피로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그게 어떤 언어인지 누구도 해석을 못했대. 한자도 아니고 로마어도 아닌 그냥 형태만 문자인 이상한 기호들이었지.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고 그 집은 그 뒤로 쭉 비어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누가 야영하겠다고 그 집 안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눈이 멀어서 실려 나온 일, 어떤 개가 집 안에 들어갔다가 며칠 후에 죽은 채 발견된 일, 여름에 사진을 찍으러 왔던 대학생이 그 집 사진을 올리고 실종된 일,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는 아무도 못 나온다고 믿게 된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여긴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지. 그리고 그 집이 내 방 창문에서 보였는데 그날 밤 새벽 2시쯤에 목이 말라서 잠깐 깼거든. 근데 그 집 창문 쪽에 불빛이 비치고 있더라고. 안에 전기도 없는데. 분명히 흐릿한 형광등 불빛 같은 게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
그리고 그 불빛 안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창문 앞에 딱 멈춰서 나를 보는 거야. 얼굴은 안 보였는데 분명히 사람 모양이었고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 근데 그 손짓이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그날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경찰을 부르려다가 기억이 끊어졌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내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신발이 가지런히 문 밖에 나와 있더라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바로 짐을 싸서 그날 마을을 빠져나왔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한밤중에 심심해서 그 마을을 검색해 봤거든? 근데 그 집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 위성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부동산 등록도 안 돼 있고 누가 거길 들어갔다는 얘기도 팔렸다는 얘기도 없어. 마지막으로 이장님이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아. 그 집은 안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처음 들어간 그 가족도 그 다음에 들어간 그 누구도.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우리 집 꼬마 아이 귀신. 오늘은 엄마랑 내가 겪은 애기 귀신 이야기야. 때는 내가 초등학생 때인데 나랑 동생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엄마는 안방 침대에서 강아지랑 잠이 든 상태였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식구는 3명뿐이어서 집안이 항상 썰렁하고 조용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엄마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랑 동생은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안방으로 뛰어갔는데 엄마가 눈을 크게 뜨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우릴 쳐다보시고는 어버버 하시면서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엄마가 자고 있는데 누가 안방 문을 슬며시 열고 들어오더래. 그래서 눈을 살며시 떴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냥 엄마 하면서 들어오길래 동생이겠거니 하고 땡땡아 왜 엄마랑 자려고? 일로와 하면서 평소랑 마찬가지로 두 팔을 이제 벌렸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동생은 엄마 품에 안기더니 엄마 나도 잘래 같이 자 이랬다는 거야. 당연히 엄마는 그래 과제는 다 했고? 이러면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지. 그런데 머리뿐이었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손을 아래로 훑는데 그냥 머리만 있었던 거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머리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웃는 것처럼 슥 올라가는 게 촉감으로 느껴지셨다는 거야. 그걸 듣는 나랑 동생은 무서우면서도 신기하고 재미도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감이 눌린 거라고 넘겼는데 그 후에 나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긴 거지. 내가 태권도장에서 합숙할 때 일이었는데 그냥 발차기 연습하고 품새 연습하다가 어두워지면 도장 바닥에 침구류 펼쳐놓고 단체로 이제 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자고 그랬거든? 그때도 무슨 서열이 있었는지 중3 형들은 맨 안쪽에서 자고 우리들은 맨 바깥쪽 태권도장 현관문 쪽에서 이제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자고 있는데 그거 알지? 그 공중화장실 문 보면 밑에 부분이 뚫려 있어서 발목 밑으로 지나다니는 게 보이는 그런 현관문이었거든? 그날은 내가 바깥 중에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현관문 바로 옆에 누워서 잔 거야. 그렇게 새벽 3시쯤 됐을까? 새벽에 눈이 그냥 떠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럼 눈을 뜨면 현관문 밑 틈으로 복도가 보이잖아. 그런데 그 새벽에 복도에서 사람 발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나는 이 새벽에 누가 돌아다니지 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고 자려고 했어. 근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발이 5개인 거야. 발 2개면 한 사람, 4개면 2사람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개는 너무 이상한 거지. 그것도 맨발로. 그때부터 잠이 확 깨서 계속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계속 보니까 발이 1개만 달린 사람 5명 같은 거야.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이제 안 보이는데 그 발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기괴하게 움직이는데 자꾸 우리 현관문 앞만 배회하더라고. 그 순간 그중 딱 하나가 멈췄어. 그러다 나머지 4개의 발바닥도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멈췄는데 몇 분 간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멈추는 거야. 결국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발만 깽깽이 뛰듯이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데 너무 무섭고 기괴해서 보기 싫어도 눈을 못 감겠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혼자 움직이던 발이 물구나무를 설려놓은 것처럼 이제 위로 들리더니 피로 물든 꼬마아이의 얼굴이 뚝 떨어졌어. 나는 그 상태로 사범님을 깨워서 집으로 갔고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지. 엄마랑 동생도 엄청 무서워했고 그 후 우리 가족은 한 방에 모여서 자기 시작했어. 그 뒤로 본 적은 없지만 엄마랑 나한테 나타난 그 꼬마아이는 과연 누구였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괴담은 엄청 기묘하면서도 소름 돋는 괴담이었던 것 같아. 과연 창문에 그 형체가 손을 흔든 건 도와달라는 신호였을까? 아니면 도망가라는 신호였을까? 오랜만에 재밌는 미스테리 괴담이었고, 두 번째 괴담은 내 생각에는 애초에 그 집에 살았던 꼬마아이 같은데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그 꼬마아이는 어쩌면 사라진 엄마를 찾고 있음과 동시에 이 사연자를 질투해서 장난을 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짧지만 무서운 괴담이었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